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세상에 널린 것이 노랑머리 즉 금발을 한 여성들인데 대부분 가짜 금발들이고 또 마음만 내키면 언제든 자신의 본래의 머리색과는 상관없이 염색만 하면 곧바로 금발이 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오늘 방송은 과거 염색이나 탈색이 어려웠던 시절의 사람들, 특히 금발의 여성에 대한 남성들이 가지는 오해와 편견에 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하려고 해요. 과거 여자들의 머리색에 대한 개념과 유행한 색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당 시대의 소설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소설에서 미녀들의 모습을 형상화할 때 얼굴과 몸매 그리고 대부분 언급되는 것이 머리색이었죠. 대부분 미녀에 대한 표현은 금발이었고 갈색의 머리를 가진 여성은 독립적이고 우아하고 매우 똑똑하며 진지한 이미지로 표현되었고 가장 문제가 있는 여성, 즉 매춘부나 성격 더러운 여자들을 빨간 머리로 표현했는데 이 빨간 머리를 가진 여성들의 특징은 유용하고 섹시하지만 성격이 불같고 말투는 직설적이며 매우 거친 것으로 표현되고 있죠.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이나 방송에서 비록 금발을 미녀의 기본적 요소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이 단어에는 거의 멍청한 여인이라는 의미 역시 포함되어 있었는데 한마디로 금발의 여인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외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멍청하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간 후 한때 문학작품에서 미녀의 머리색을 밤하늘과 같은 짙은 머리 혹은 새하얀 피부와 풍성한 검은 머리결 등으로 표현하면서 어두운 색의 머리가 미녀의 상징이 되며 유행하기도 했었지만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등장한 후 그녀의 머리색인 금발이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미녀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귀족들의 에스코트 노릇으로 유명했던 로잘리 디테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굉장한 미녀로 머리카락이 엄청 예쁜 금빛이었고 목소리와 미소 역시 매우 예뻤던 가수이자 에스코트였었는데 당시 에스코트란 예쁘고 매력적인 여성이 귀족들을 상대로 말상대도 해주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도 추면서 때로는 남자 귀족들을 상대로 고급 매춘부 역할까지도 겸해야 하는 직업이었죠. 그런데 이 엄청 아름답고 매력적인 로잘리의 단 하나 단점이자 흠이라고 할 수 있던 것은 굉장히 멍청하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여자들한테 절대로 많은 교육을 시키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에스코트를 직업으로 가진 여성이 많은 교육을 받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그녀는 아름다운 금발의 미녀라는 명성과 동시에 멍청한 금발미녀, 즉 백치미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250여 년이 지난 시기까지 금발 미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1900년대가 되었을 때도 그런 이미지는 크게 바뀌지 않았고 따라서 공주님은 금발인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되었지만 공주가 아닌 금발의 여인은 천박한 이미지의 여인으로 묘사되는 상반된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도 했죠. 반면 유럽에서는 빨간 머리를 좋게 말하면 요염하고 섹시한 캐릭터로 나쁘게 말하면 음탕하고 선정적인 캐릭터로 표현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빨간 머리를 진저라고 표현하는데 진저포비아라고 우리나라의 화병처럼 빨간 머리를 혐오하거나 극도로 싫어하는 그들만의 특이한 병이 있을 정도로 차별이 있다고 하며 2003년에 20대 청년이 머리가 빨갛다는 이유만으로 등에 칼을 맞는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 2009년에는 한 아이가 빨간 머리를 하고 있다고 따돌림을 당해 자살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으며 같은 해 대형마트인 테스코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 때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아이를 사랑해요. 심지어 진저도 라고 썼다가 난리 난 후 수거해버리기도 했었죠. 금발머리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1927년부터 1960년대 초반에 들어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인들에게 금발이 데이트를 친 것은 물론 금발에 대한 욕망이 절실해져 환상처럼 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는 곧 헐리우드의 황금 시대와 맞물린 때였고 이때가 금발로 대 히트를 쳤던 진 할로와 마릴린 먼로와 같은 기라성 같은 배우들의 전성기이기도 합니다. 진 할로는 1930년대 최고의 섹스 심벌로 원래 금발이었던 그녀는 아직 컬러 영화가 상영화되기 직전이었던 터라 흑백 영화에서 휘황찬란한 금발로 보이기 위해 머리를 수백 번 계속하여 탈색을 했었고 결국 얼마 후에는 머리카락이 저절로 툭툭 끊어지며 바스러질 정도였다고 해요. 진 할로가 26세라는 나이로 요절해 버리자 바로 뒤이어뜬 것이 마릴린 먼로였는데 또다시 금발의 미녀를 기다리던 대중들을 전혀 실망시키지 않을 정도의 금발 미녀였지만 사실 먼로는 원래 금발이 아니었고 처음 자기 머리색인 갈색 머리로 나왔던 데뷔 초에는 별로 뜨지 못하다가 나중에 백금발로 염색하고 이름도 노마진에서 마릴린 먼로로 바꾸자 세계의 섹시 아이콘이 되면서 대박을 터뜨리게 된 것이었죠.
섹시 아이콘이 된 멀로가 밝은 금발 아래에 자리 잡은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섹시하게 속삭이자 세상의 남자들은 그녀의 백치미에 홀라당 넘어가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기 시작했는데 이때 헐리우드는 그녀의 이런 백치미를 이용하여 멀로를 주연으로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같은 영화를 찍어내며 연속적인 대박을 터뜨리며 금발의 이미지를 미녀의 필수 조건으로 고정시켜버립니다. 진 할러와 멀로가 흑백 영화에서 금발이 엄청 예쁜 미녀상을 만들어 놓자 금발을 한 여배우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고 1930년에서 1950년대 헐리우드 여배우들 거의 모두가 금발의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돌아다니자 드디어 평범한 여인들까지 금발로 물들이고 싶어하기 시작하게 되죠. 머리를 멋진 금발로 탈색하여 염색했던 멀로는 당시 포르노를 찍지는 않았지만 누드 사진을 많이 촬영했는데 어느 날 그녀가 촬영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자 직원이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멀로가 침대에 누워 옷을 벗은 채 수건으로 아랫도리를 누르고 멋쩍게 웃으며 머리색과 이곳 음모의 색이 달라서 여기를 염색하려고 염색약을 바르자 너무 쓰리고 아파 지금 움직이지도 못할 지경이라고 말했다는 소문이 나게 된 것이 또다시 유행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문제는 염색이었는데 당시 염색은 스트리퍼나 매춘부들이나 하는 끔찍하게 천박한 행위로 여겨지는 시대였고 더욱이 당시 염색약이 워낙 품질이 나빠 염색했다는 티가 날까봐 노심초사하며 염색하기를 망설이자 염색약 회사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카피라이터로 일하던 셜리 폴리코프라는 여인이 금발 염색약을 파는 회사의 광고 문구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아 했을까 안 했을까. 오직 그녀의 미용사만이 알고 있지요 라는 단순한 문구를 만들었는데 이 문구가 금발이 되고 싶은 여인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은 문구가 되어 왕대박을 치게 되죠. 염색회사는 얼마 후 또다시 그녀에게 후속 광고 문구를 부탁하였고 그녀의 인생을 단 한 번만 산다면 금발로 살겠어요 라는 문구가 또다시 히트를 치게 되어 그동안 7%대의 사용량이었던 회사 염색약이 50%대의 사용량이라는 대박이 터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후 금발이 더 재미있게 살아요라는 후속타가 나오며 노래로까지 만들어졌고 금발은 이때부터 현재까지 미녀 즉 백치미 미녀의 필수 요건이 되었고 그동안 서양 미녀들의 전용물로 받아들여지던 금발이 이제는 극도로 발전한 염색과 탈색 기술이 엄청 좋아진 염색약까지 개발된 덕분에 동서양을 떠나 심지어 흑인들까지 국가와 인종을 넘어 어디서나 원하면 몇 시간 내에 누구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금발머리를 휘날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